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서 그것이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그런 흔적들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일 뿐만 아니라 범죄를 덮기 위한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저희들이 철저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적들이 있다. 고소하자마자 누가 박 시장에게 알렸느냐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거듭드리고, 고소인 조사 직후 신변정리 8일 박원순 시장의 전 비서가 오후 4시 30분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굉장히 늦은 시각. 경찰청에 보고됐고 경찰은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는 게 설명입니다. 9일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 설명에 따르면 고소인이 즉각적으로 조사를 했다는 것은 보안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 주셨고요. 그런데 그 시각 박 시장이 유언장을 작성하고 오전 10시 44분 가회동 관서에서 외출을 하고 오후 5시 17분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바로 자정에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라는 일련의 시점들이 야당과 해당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왜냐하면 해당 고소인은 10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박 시장이 유언장을 작성하든가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소인과 야당에서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소인 측은요, 고소 신속하게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해서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 보안을 요청했다. 경찰에게. 고소장 접수시키고 이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곧바로 그날부터 시작해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받은 것이다. 김광삼 변호사님 해설과 일치하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했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경찰은 원래 주요 고소는 고발할 거는 지휘부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 이게 우리 프로토콜이다라고 항변합니다. 고소 당일 청와대에 우리가 알려줬지만 박 시장 측에게 경찰이 절대 알려주지 않았다. 우리가 청와대한테는 알려줬다. 박 시장한테는 안 알려줬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청와대 측은 박 시장에게 우리 안 알려줬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의 고승덕 의원님 나와 계시는데 앞서서 검찰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국가 시스템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다. 라고 굉장히 항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당사자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고소인 측은 누군가가 박 시장에게 알려줬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경찰은 우리는 박 시장 측에게 안 알려줬다. 다만 청와대에게는 알려줬다. 라고 얘기했고, 청와대는 우리 보고받았지만 박 시장에게는 안 알려줬다. 오늘 한겨레 신문은 박 시장 측근들이 대책회의를 했다. 그럼 누가 알려준 겁니까? 누군가는 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이제 경찰에서 청와대로 보고된 건 나름대로 내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민정수석실에서 감찰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그 선출직인 그 박원순 시장의 어떤 비위에 대해서 감찰하는 것은 안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울산시장 사건에서도 그 공소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그 동향에 대해서 보고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내규 확인은 안 되지만 보고 자체는 이제 문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청와대가 보고받은 거는 이거는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박 시장한테 이 수사 상황, 고소 상황이 새 들어갔을 것을 전제했을 때, 그럼 이제 어떻게 이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느냐. 경찰에서는 이제 지금 부인하고 청와대도 부인하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으로 알려주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서로 보낼 일은 더구나 없죠. 이런 고소 사실이 있다, 이거 알려줄 일은 없는 건데, 자, 청와대까지가 지금 보고받은 상황에서 그래서 만약에 새 나갔다 그러면 어디서 새 나갔을 것인가는 이제 추측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청와대에서는 진상 파악을 하고 해명할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무리가 있는 경우에 이런 소문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한번 우리가 진상 파악 차원에서 물어보니 한번 알려주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소인 측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증거의 인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보완해야 되는 거죠. 보고는 받았지만 새 나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박원순 시장의 이 전화 속에 저는
서먹힌 것처럼 해답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원순 시장에게 누군가는 그날 오전에, 그러니까 고소가 된 그 시간부터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관사를 나간 시간까지 사이에 어떤 통화 내역 이런 것을 조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추적할 수 있는 거라 보기 때문에요. 고소인 쪽 주장대로 이 부분은 전화 압수수색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지금 공소권이 없음으로 끝난 사건에서 어떻게 압수수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생기죠. 이 부분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수사 의뢰를 하는 거죠. 누가 범죄를 지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발할 수는 없는 거죠. 대상이 특정이 안 되기 만약에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이제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면 이거 이제 정식으로 이 사법당국에서 아마 개입해가지고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이제 8일날 오후 4시 30분에 고소장을 제출했잖아요. 근데 10시간 반을 조사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돼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제출을 하면서 바로 조사가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새벽 2시 반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4시 반에 제출하고 그때부터 새벽 2시 반까지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조사를 받는 와중에 만약에 이게 새어나갔다 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지금 야당에서는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김병민 박사님, 네. 앞서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게 목소리가 높아진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이었어요. 누가 국가의 시스템을 믿고 고소할 수 있겠느냐. 즉 해당 여성은 굉장히 무서웠다라는 식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외신에서 보도했을 때 대한민국 선출 권력의 2인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3선의 서울특별시장이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차기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 사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이 만약에 고스란히 청와대 핵심 권력으로 이 내용이 전달되기 시작했다면 그 내용이 고스란히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과연 대한민국 경찰은 생각했는지 한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프로토콜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청와대 핵심 권력에 대해서 만약에 고소하고 싶은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내고 문제를 제기했다면 관련된 사건 조사하면서 프로토콜에 따라서 청와대에 있는 그대로 보고했다고 얘기를 할 겁니까? 경찰부터 잘못됐다. 경찰이 청와대의 핵심적인 내용 어디까지 수준을 보고했는지를 일단 1차적으로 밝혀야 될 겁니다. 예. 단순하게 이 내용에 대한 사건 고소가 들어왔고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참고인 조사, 고소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까지 얘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고소인에 대해서 실질적인 굉장히 긴 시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긴 시간에 대한 조사 내용 속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으로부터 이와 같은 성추행을 당했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도 실시간으로 보고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아주 분명한 확고한 입장 표현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지금 청와대에서 명확한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오늘 하루속히 신속하게 국민들 앞에 이 사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경찰 누구로부터 이 사건을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누가 박원순 서울시장 혹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연계된 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그런 적이 없는지에 대한 여부의 진실을 밝혀야 될 겁니다. 만약 청와대가 이걸 밝힌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누군가로부터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거라고 충분하게 유추할 수밖에 없을 거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은 분명하게 더 속도를 붙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비대위원님, 네. 경찰하고 청와대는 박 시장 측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사실상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고승덕 의원님도 변호사님도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공무상 기밀 누설에 대한 범죄 혐의로 충분하게 예단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사건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어느 날 영문도 알지 못한 상태로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채 발견됐던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국가 권력이 무언가 관련된 내용들을 중간에 유출했다라고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된다면, 근데 이것을 설명하고 해명하지 못한다라면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의회 권력 속에서 국정조사를 이어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까지 정치권의 이슈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경찰과 청와대가 나서서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의혹들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요.
이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또 하나 이렇습니다. 이 사건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사건,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에 이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인데,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면 4월 15일 총선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아무도 모른 채 유야무야 지내고 있다가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사건이 보도가 됩니다. 사건은 일파만파 커졌고, 이 내용이 만약 총선 전에 이루어졌으면 무슨 일이 발생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 당시에도 청와대는, 그리고 집권 여당의 핵심 권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은 이 사건을 알았는가에 대한 시민적 궁금증이 있는 거거든요. 대책회의 등에 대한 운운이 나오는데, 피해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고소인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형사사건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온전하게 지켜줘야 되는 게 권력 핵심부의 입장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만약 개입돼서 또 다른 권력 행위가 이루어지게 됐다면, 이것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있을 수 없는 국정농단이 네.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진실을 속히 청와대가 입장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만약에 네. 가정을 거친 이야기를 해주신 것이고, 다시 한번 한겨레 보도가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은 뭐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박 시장 측이 알았는지, 알았다면 누구에게 전달받았는지, 경찰이냐 청와대냐 뭐 이런 문제는 조금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박윤진 의원님, 만약에 박 시장 측이 알았다면, 글쎄요, 경찰과 청와대는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하고 국가 사법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니까 경찰과 청와대의 말을 국민들은 많이 믿고 싶어 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경찰과 청와대가 아닌 다른 쪽을 통해서도 박 시장 측이 혹시 알 수가 있습니까? 글쎄요. 그 뭐 제가 예단하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일인데요. 어쨌든 어제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만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겨났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면밀한 조사가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경찰에서는 뭐 본인들은 이제 절차에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해서 경찰 스스로도 아마 그 되돌아보고 내부적으로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그 비밀이 유지되고 보안이 유지돼서 피해자 측에서 혹은 이제 고소인 측에서 원하는 그런 상황이 유지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경찰로서는 뭐 책임을 피해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피해자 측에서 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후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의 이제 실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